지금까지는 이제 외교안보 정책 목표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 내에서 가장 현안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 자, 이 얘기를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립시다. 오늘로서 1162일 차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훌쩍 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한국 전쟁이, 자, 이게 뭐 3년 조금 봐서 1개월 뭐 그러다 끝났는데, 지금 이거는 훨씬 한국 전쟁보다도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가, 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중재하에 지금 종전협상, 이게 이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과 젤렌스키는 최근에, 자, 이제 지난번 며칠 전에 그 프란치스크 교황 그 장례식장에서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제 젤렌스키가 만든 이 자리에서 이제 젤렌스키는 완전히 이제 무조건적인 그 정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푸틴도 무조건적인 정전하자, 이렇게 이제 두 정상이 전부 이제 그 합의보다도 이와 같은 그 포지셔닝을 지금 취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진지전과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할 때 러시아가 지금 이제 승리하는 쪽으로 좀 지금 기울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전황도는 맨 좌측은 이제 2022년도 2월 24일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우크라이나 삼면을 러시아 이제 푸틴이 침공을 했었고, 그러나 이제 대략 한 10개월 뒤에 지금 현재 이쪽 북쪽 전선은 전부 이제 다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철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청색 부분은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군이 재탈환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하르키주 이쪽 지역에 약 한 8,000평방킬로미터, 그 다음에 헤르손 이쪽에 약 한 4,500평방킬로미터를 전부 재탈환을 했고, 그때 이제 구축된 완전히 전항도가 점령 지역이 이와 같은 그 말발굽 형태를 이제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는 2014년도에 푸틴이 전부 이제 뺏어간 땅이고, 크림반도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이제 3년이 지났는데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이 4월 25일자 이거 건데, 그러나 지금 현재 요 도네츠크라고 있는데, 요 도네츠크 요 앞에 부분이, 요 앞부분이 지금 현재 1년 전보다 많이 좀 뛰쳐나왔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영토를 넓혔다. 약 한 700평방킬로미터 이상을 넓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도표를 보면은, 이것은 그동안에 이제 두 나라 간에 공중전, 그 다음에 이 로켓전, 미사일전, 그 다음에 이 포병전, 자, 이것이 어느 그 강도로, 빈도로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위에 빨간 색깔이 지금 러시아가 공격한 거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건데, 무려 지난주에는 872대 54다. 이렇게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이와 같은 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 초기 이후부터 지금 계속 일관되게 이와 같이 압도적인 공격을 퍼붓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난도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지상전, 두 나라가 지금 지상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최초 출발했을 때보다 점점 더 이제 올라간다. 이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이제 그 얘기는 지금은 460발에 이제 가장 그 많은 빈도로 지상 전투가 비록 진지전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와 같이 이제 계속 그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4월 26일자 현황인데, 무려 러시아 군인이 94만 7,600명이 사상자가 생겼다. 이 중에 이제 사망자, 부상자 전부 해서 이 중에 약 한 3분의 1이 사망자다. 이렇게 되는데, 무려 30만 명 이상이 전부 이제 죽어나갔다. 그 얘기고, 전차는 10만 대 이상, 만 대 이상, 그 다음에 이쪽 밑에, 이거는 이제, 장갑차, 이거는 22,000대가 이제 러시아 것들이 전부 이제 파괴되고, 포병은 26,000대, 27,000대 가까이가
전부 날아갔다. 이제 이와 같은 이런 물자 손실을 이제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얘들이 세계 2위 군사대국이다 하는데, 이 3년간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가 붙으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물자 손실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인명 손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러시아의 한계를 지금 서방 국가들은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시간이 갈수록 해도 지금 현재 이 우리 서방이 버텨준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이제 서방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찰나에 지금 현재 미국의 지도부가 바뀌면서 바이든에서 이 트럼프로 바뀌면서 자 이제 완전히 급반전하는 정세가 급반전하는, 그러면서 죽어가던 푸틴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자 그와 같은 그 상황이 전개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 11월 달에 그 당시에 러시아가 이제 최대 영토를 획득했다는 720평방킬로미터 도네츠크에서,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도네츠크 지역인데, 이 도네츠크에서 지금 이와 같은 그 영토 획득을 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 도네츠크 주에서는 우크라이나 아직도 그 20%를 통제 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노랗게 칠한 부분이 이제 그 전쟁 중 완전히 지난 3년간 러시아가 장악한 이제 그런 그 지역이고, 이제 2022년 9월 30일부로 전부 러시아 땅으로 편입됐습니다. 이 4개주가. 맨 위에가 루안스크, 도네츠크, 그다음 자포리시아, 그리고 헬손. 요 4개 주가 이제 완전히 이제 편입이 돼서 러시아 땅이 돼버렸는데, 자,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거 아직도 우리 땅이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 도네츠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0% 정도를 아직 그 우크라이나가 통제를 하고 있다. 이 일대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굉장히 그 난공불락 그런 지형, 요새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3년 동안 여기서 전투를 해왔는데,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한 20%밖에 못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최초는 한 50% 넘게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20, 30%밖에 못 먹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쿠르스크가 있는데, 자, 이게 청색 부분이 이게 이제 쿠르스크입니다. 그렇죠? 이게 쿠르스크인데, 이거를 작년 8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러시아 땅을 침공을 해서 무려 13,000평방킬로미터를 이제 전부 다 탈취를 했습니다. 탈취를 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그러나 이것을 이제 올 3월 달에 완전히 털렸다. 재탈환을 했다. 러시아가. 여기에 지금 북한군이 12,000명이 투입이 된 거죠. 여기에 지금, 크루스크 재탈환 작전에 이제 북한군 12,000명이 이게 투입이 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3월 10일부로 이제 러시아가 완전히 재탈환했다, 여기는. 우크라이나 왜 패퇴를 했는가? 자, 그 관련해서 이제 훈련 부족, 그 다음에 부적절한 리더십, 그 다음에 상호 운영성 어려움, 이런 거를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며칠 전에 이제 러시아 측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공식적으로 북한군이 이 쿠르스크에 투입해서 우리 러시아군과 전쟁을 했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4월 26일 날, 그러니까 4일 전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총참모장 게라시모프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칭송을 들었느냐 하면은, 북한군이 이 전투에서 보여준 것은 대단히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리티, 대단히 전문적이고 터프카이, 대단히 용감했고 또 용기도 뛰어났고, 그리고 헬덴텀 영웅주의적으로 전쟁에서 싸웠다. 이러면서 이제 북한군을 칭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군은 이 전투에서 무려 한 4천여 명이 지금 현재 사상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포로가 됐고, 그 다음에 북한군은 이제 올 2월 초에 이미 이 전선에서 철수를 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는가 그런 얘기는 이제 한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여전히 지금 현재 러시아 땅에 머물고 있는지, 훈련장에 있는지, 이런 게 오리무중이었는데, 자, 이제 오늘 우크라이나 측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북한군이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도네츠크 지역, 포크롭스크,
포크롭스크,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이 포크롭스 전투에 이제 투입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합니다. 투입될 예정이다. 도네츠크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대로 대단히 어렵다. 예전에 그 바흐무트에서도 무려 1년 넘게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 이미 그 당시에 그 이제 프리고신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이 전부 다 날아가고 2만 명 가까이가 날아가고 뭐 이거 완전히 대포 발휘됐던 데가 바로 이제 바흐무트인데 이와 같이 이제 포크롭스크 이거를 지난번에 오래전부터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이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완전히 대포밥으로 예컨대 북한군을 집어넣겠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완전히 최전선에서 북한군을 풀어놓고 공격 앞으로 해놓고 자 여기에 이제 드론이 때리고 무슨 뭐 포지고 때리고 이러면 이쪽에 그 우크라이나 진영에 이제 진지가 노출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 무슨 대가로 완전히 북한 병사들의 어떤 이런 희생 대가로 이와 같은 전투를 하는데 그 맨 앞장서는 것이 완전히 그러면서 이거 미그라인더 완전히 고기를 갈아내는 그와 같은 그 전투 지역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북한은 이제 여태까지는 뭐 러시아 영토에서 싸웠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완전히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그야말로 이제 전범 그런 신분으로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바뀐다. 자리명이 바뀐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이제 드디어 충계 공세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샤헤드 그 자살 드론. 자, 이거 지금 현재 대규모로 지금 접경 도시에 이제 공격을 퍼붓고 있고, 하르키우나 이런 데 퍼붓고 있고, 그러나 우크라이나 그 방공 전력 이것이 이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히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 있다. 그래서 상당수의 그 목표 이런 것들을 지금 카바를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또 마찬가지 앞으로 이제 정전 협정 그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또 러시아 그 볼고로드 그 국경 도시를 지금 현재 3월 중순부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서방적으로 자나깨나 이제 기대하는 게 자 제발 좀 이제 미국 지원하에 유럽 동맹군이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사 정전협정이 지금 이루어지더라도 우크라이나 그 주둔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미국으로부터는 이제 정보 제공이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 그 다음에 방공무기 좀 달라. 그 얘기를 하면서 미국으로부터는 예컨대 이 패트리엇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을 한 10개 시스템을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독일로부터 이제 타우로스 이 지대지 미사일 이거를 지금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프리드리히 메르츠 자 이분이 지난 2월 23일 날 총선 때 제1당 CDU 자 이게 이제 칸슬러 칸디닷 수상 그 후보자이기 때문에 자 이분이 정식 수상이 되면은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 이런 지배가 희망이 이제 그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식 수상이 안 됐고 이제 5월 7일이나 8일 가면 이제 드디어 이분이 이제 독일 수상이 된다. 숄츠 후임으로. 그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이제 계엄령은 계속 전쟁 이후부터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고 동원령 이것도 90일간 연장해서 앞으로 올 8월까지 계속 연장된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자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4년도에 그 다음에 총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의무 복무 연령이 남성은 18세에서 60세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 그 로켓 속에서 최근에 자, 미국산 그 부속품이 다수가 발견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완전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키예프 그 민간인 사살한 북한 그 로켓을 뒤져봤더니 여기에 116개 미국산 부품이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군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지금 참전했다. 자,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2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 이 외에도 중국군 명단까지 우리가 다 입수했다 하면서 1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중국군 그 병사들이 러시아 군대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습니다. 자, 휴전 협상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자, 이게 트럼프가 지금 이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사우디에서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를 만났고, 그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이제 만났지, 지난 3월 달에.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프랑스, 영국, 자,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를 상대로 앞으로 30일간 정전을 하자, 이런 건의를 했는데, 자, 러시아가 여기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아까 얘기대로, 자, 4월 달 들어서서 앞으로 우리는 조건 없이 지금 현재 이 정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교황장이 시대에 자, 마크롱이 이런 걸 확인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스티브 위트코프,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의 특사인데, 4번이나 이제 푸틴을 만나가지고 이와 같은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래서 현 전선에서 전부 이제 그 정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푸틴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8, 9, 13일 동안 앞으로 이 정전 일방적으로 정전하겠다. 자, 왜냐하면 이날이 이제 그 독일 승전, 옛날에 45년 5월 9일 날, 이제 서방 쪽에서는 5월 8일이 승전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러시아 측에서는 이제 5월 9일이 독일 승전 8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계속 3일간 정전하겠다, 이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이 정전 협상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는 어떤 그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 얘기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자 먼저 이 크림반도 2014년도에 자 이 러시아가 이 뺏어간 이 크림반도, 이거는 러시아 땅이다, 러시아한테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4개 그 사계주, 이거는 완전히 포기해라. 지금 뺏긴 영토, 이거 포기해라. 20%를 지금 영토를 뺏겼는데, 이 뺏긴 20% 영토는 러시아한테 전부 줘라.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거는 러시아 땅이다 하는 것을 전부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절대 아까 얘기대로 너희들은 나토 들어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토 문제로 자 이제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나토 수용하는 문제, 이거는 우리가 보장해 줄 수가 없다. 이런 게 이제 트럼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EU 멤버가 되겠다, 이 얘기는 이제 배제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 해라, 그거는. 우리가 EU의 무슨 멤버도 아니고, EU 27개국이 자 예컨대 우크라이나가 바뀌었다 하면 그건 난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한테 결과 나쁘지 않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지금 Association Agreement 이걸 전부 체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식 어그리먼트를 놔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맞춰지면은 이제 완전히 멤버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잘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건 제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장 우슬라 폰더 라이언 아주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만약 나토에서 배제된다 그러면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를 이거를 우리 EU가 품어야 된다, 이런 컨셉들을 대부분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EU 가입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야, 지금 현재 러시아한테 2014년부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생션이 부과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전부 해제하자. 이런 거를 이제 전부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포리샤 역에 6기의 우크라이나 원자로가 있는데, 이것이 일부가 이제 파괴가 됐는데, 자, 이거를 이제 완전히 미국이 통제를 하겠다. 이 얘기는 대단히 이제 바람직한 그런 제스처고, 그 다음에 IAEA하고 협조해서 이것이 미국이 만약에 이것을 이제 감시 감독을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전혀 손을 못 쓰죠. 자, 이런 것은 대단히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정전 이후에, 자, 예컨대 휴전 이후에 이제 전후 복구, 이 사업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때 들어가는 전비 이런 것들은 누가 내냐,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았지만, 그러나 여태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EU 내 모든 나라들 얘기는, 자, 이게 전후복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돈을 쓰는데, 이 돈을 이제 러시아가 여태까지 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준비금 약 한 3천억 불이 지금 현재 이것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동결 상태로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가 쓰겠다, 이런 얘기, 전비로, 전후복구 전비로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유로로 치면 2,740억 유로가 되고 이 중에서 한 2,100억 유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EU 내에 있습니다. 이 벨기에나 영국, 프랑스 일대 있고 그 나머지 돈 한 뭐 600억 유로, 640억 유로 이거는 이제 뭐 스위스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되어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그 2,100억 유로가 전부 EU 내에 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지금 이제 굉장히 센시티브한 얘기인데 자, 그러나 작년 7월 달에 자, 이 완전히 EU 집행위원장 우술라 폰데르 라이언, 자, 이 독일 여성인데 국방장관 지냈던 이 독일 여성이 어떤 결심을 했냐 하면은 자, 이때 여기서 나오는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자, 이것이 15억 유로가 되는데 이거를 전부 우크라이나로 이체를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거를. 그러면서 너들 이 전후복구에 써놔가지고 이 이자 수익을 전부 이체를 했다. 근데 원금 이것도 전부 단기 채권으로 지금 현재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증권은행이나 이런 드는데 이게 전부 만기가 돼서 이게 전부 현금화가 돼가지고 돌아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거를 쓸 수 있는데 그러나 과연 이거를 이게 완전히 이게 러시아 자산인데 이거를 함부로 그 EU가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그 이슈화가 됐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이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 전쟁의 원흉은 러시아다, 국제적인 이런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추석 하에서는 얼마든지 이 동결 자산을 자, 이게 무슨 이 서방 측 그 목적대로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든든한 뒷백 미국 트럼프가 생겼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동결 자산을 과연 쓸 수 있을지, 자, 이런 것들도 여전히 이제 그 국제사회의 그 현안으로 지금 떠올랐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제 안보 개런티를 내려라. 안전보장을 이제 해라. 이거는, 자, 이거 우리가 안 하고, 미국이 안 하고 이건 전적으로 유럽 너들이 해라. 그리고 비유럽 국가들 뭐 너들이 구워 삶아가지고 자 이걸 해라. 안전보장은 너들이 해라. 우린 여기 안 낀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트럼프 플랜 관련해가지고 자 이와 같은 말씀드린 여태까지 이 내용 트럼프 플랜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럽이나 일반적인 평가는 지나치다 이거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완전 일방적으로 저 항복을 강요한 막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완전 딕타터 프리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완전히 이제 어떤 이런 강요된 그런 뭐 평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이제 승자가 완전히 일방적으로 모든 조건을 결정하는 예컨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베르사유 그 협정을 맺을 때 이 베르사유 그 협정 자체가 완전히 딕타 프리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일이 패전국이기 때문에 너들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전부 충족시켜야 돼 하면서 야, 군인은 무슨 뭐 10만 명, 예컨대 게너럴 스탑 못 갖고 예컨대 뭐 전비는 자, 이런 거 이 배상금은 이렇게 전부 지불하고 완전히 승전국이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이 패전국은 끽소리 못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되는 그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는 그런 그 플랜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가혹하다 이제 그러니까 패배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일방적으로 앞으로 러시아가 얘기하는 모든 그 평화적인 땅 뺏겨 20% 뺏겨 그 많은 수많은 그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죽음으로 내몰고 그 다음에 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뭐 이런 그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졸지에. 그러면서도 모든 푸틴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조약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수용해야 되는 일방적으로 토 없이 수용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그 우크라이나는 이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제 약화돼 가지고 완전히 러시아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그야말로 초라한 국가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처지로 지금 내몬 당사자가 바로 이 트럼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도 광물협정 이거는 이제 곧 체결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서방 측에서는 야, 이게 완전히 이 트럼프는 그야말로 식민지 그 군주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600억 이상 이 군사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지금 너희들 광물 우리가 그 대가로 우리가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히토류도 여기 들어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대로 4월 18일 날 의향서 체결하고 이제 조만간 이 협정이 체결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전 협정 관련해가지고 협상 관련해가지고 이제 푸틴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느냐. 이 근본 입장은 자, 4개조 이거는 이제 우리 거다. 아까 그 얘기고 9월 30일 날 이미 합병했기 때문에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샤, 헤르손 우리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전부 철수하라. 무기 전부 걷어들여라. 그리고 완전히 이제 비무장화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크림반도는 당연히 우리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그 국제사회가 우리한테 내렸던 제재 이런 것들은 전부 해제하고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평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관심 이런 게 없다. 그러나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 3년간 전쟁으로 국력 소진한 상태 러시아조차도 아까 얘기대로 이제 근 100만 가까이가 지금 죽어나가고 사상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전력들을 소비하고 이러기 때문에 트럼프 압력에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푸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젤렌스키 신뢰성 이거 이제 계속 이제 비판을 합니다. 얘는 제대로 된 대통령이 아니다. 이제 그 완전히 합법적인 뭐 그런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유엔 관할하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불법 대통령이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대선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그 푸틴 러시아의 입장이다. 그래. 여기에 반해서 젤렌스키는 자, 또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그 수준의 안보 보장. 그러니까 자, 우리가 네 말 듣겠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미국에 전폭적인 지지다. 이 안보 보장하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스라엘한테 내주는 그런 공급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이런 안전 보장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우리 그 우크라이나 방공 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제 패트리어트나 이런 그 시스템들을 우리한테 달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10개의 패트리어트 시스템 약 한 500억 불, 자 이거 우리가 현찰로 내겠다 이렇게 지금 젤렌스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또 이 젤렌스키 얘기는 자, 이 푸틴이 뭐 이 전부 땅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줄 수가 없다. 우리 헌법 2조 그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 영토에 대해서 우리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가가 이제 주권을 행사해야 되고 현재 그 국경 내에서는 이제 영토 분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자 이제 왜 우리 미국을 상대로 왜 우리만 자꾸 못 살게 닥달을 하냐. 지금 이제 우리보다는 러시아를 압박하라. 지금 이제 서방도 전부 다 이제 한계를 푸틴이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어째 약한 우리한테 자꾸 왜 닥달을 하냐. 이런 입장을 지금 젤렌스키는 취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 이제 유럽은 어떤 노력을 지금 취하고 있냐 하면은 자, 이제 미국 입장도 충분히 알았고, 양진영 입장도 충분히 알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이제 걷고 있는 노선을 보면은 자, 뭐, 런던이나 파리나 브뤼셀 이런 데서 이제 평화를 계속 하면서 뭔가 하여튼 이 정전 이거 뭐 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평화 유지 될 수 있도록 자 이런 각도에서 이제 전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게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최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그 코알리치온 델 윌리겐 해가지고 자 이 그 희망하는 이 의지의 그런 코알리션이 필요하다. 이제 완전히 참여하고 이제 완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그 세력들의 코알리션이 필요하다. 이 주축이 바로 영국, 프랑스, 폴란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기본 입장은 우크라이나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수호국이다. 그래서 외롭게 여태까지 싸워왔고 우리가 단 한 칼에 내칠 수 있는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다. 이 얘기가 바로 유럽 나라들의 이제 공통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스 이브디 우크라이나 오너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 관해서 어떤 그 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유럽인들의 입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유럽 평화유지군, 자, 이것을 뭐 미국 요구도 있고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이 관련해서 이제 휴전하고 우크라이나 영구 평화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 방향에서 이와 같은 그 평화유지군을 우리가 창설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뒤에서 조율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유럽 각국들의 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코알리션 더 빌리겐 여기에는 지금 이제 약 한 30여 개 이제 이상의 국가들이 전부 참여하는데, 이건 유럽 국가들만 아니고 비유럽 국가들도 여기에 이제 그 힘하는 국가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게 만약 결성이 되면 이제 앞으로 무기한 우크라이나에 이제 파병을 해서 이 군대를 유지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부터 위협 이런 것들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제2의 푸틴에 의한 재침공 이런 것들로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방향에서 이 유럽 평화유지군이 이제 그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개국 EU 그 정상회동을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는 자, 우크라이나 없이 절대로 이제 평화협상하면 안 된다. 우크라이나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의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완전히 우크라이나 영토, 이거는 우리가 보존한다, 존중한다. 이렇게 이제 전부 입장을 밝혔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완전히 딴지를 거는 이제 총리가 하나 있는데, 대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헝가리 총리 이제 올반이다. 그러면서 오르반은 EU 입장에 이제 반대를 하고, 이 헝가리 총리는 완전히 이제 그 이 푸틴 편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미국의 그 정책이 제대로 이 트럼프의 정책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